오늘 밤 런던은 그 어떤 밤과도 달랐습니다. 수천 대의 카메라에서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인공 은하수를 만들어낸 듯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앞을 눈부시고 압도적으로 수놓았습니다. 공기는 마치 대형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순간처럼 긴장감으로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밤이자 5개월이라는 기나긴 이별 끝에 돌아온 왕 손흥민의 귀환을 알리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막 완성된 그의 얼굴이 그려진 거대한 벽화는 서쪽 벽에 우뚝 솟아 이 캡틴의 불가침한 위상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민머리의 강력한 회장, 다니엘 레비는 경호원들과 함께 레드카펫 위에 정렬해 서서 자신의 가장 빛나는 별을 맞이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각본은 초단위까지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멈추고 손흥민이 내리고 회장과 악수하고 팬들에게 손을 흔들면 벽화 옆에서 찍은 역사적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벤틀리가 어둠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들어와 정해진 위치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맞춤 제작된 수트를 입고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한 그는 마치 영화배우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천둥 같은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개의 눈동자가 화면에 고정되고 다니엘 레비 회장이 두 팔을 활짝 벌린 바로 그 순간 완벽하게 돌아가던 LP판에 난 날카로운 긁힌 자국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이 레드카펫 위로 발을 내디디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회장을 스쳐 지나고 자신을 그린 그 거대한 벽화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폭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단호한 동작으로 그는 자신을 조명 아래로 안내하려는 경호원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손흥민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반대 방향, 카메라 렌즈들이 좀처럼 거들떠보지도 않는 청소 노동자 전용 통로에 어둡고 습한 구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경악으로 들썩였습니다. 혼란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은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손흥민이 행사를 보이콧하는 겁니까? 산불처럼 번지는 수군거림은 기대감을 극도의 공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손흥민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북런던에서 30년을 버텨온 베테랑 사진작가 톰만이 유일하게 직업적인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능은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투정이 아니라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의 서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초망원 렌즈를 어둠 속으로 주민하여 손흥민이 걸어가고 있는 구석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날카로운 광학 렌즈를 통해 톰은 낡은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꽉 쥐고 웅크리고 있는 작고 늙은 인형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선수들의 축구와 밑창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며 살아온 이 화려한 클럽의 진정한 투명 인간 알버트였습니다. 톰의 렌즈 안에서 벌어진 그 다음 장면은 그가 하마터면 값비싼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타이자 아시아 축구의 상징. 전 세계가 그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손흥민이 서구의 기준으로는 비이성적일 정도로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는 먼지투성이의 늙은 청소부 앞에 멈춰 서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양손을 바지 옆선에 단정히 붙이고 옷매를 경건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폴더 인사였습니다. 그것은 사교적인 목례도 대충 흔드는 손짓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청소부가 아닌 살아있는 성인 셴린 앞에 선 듯한 깊고 무거우며 신성하기까지 한 절대적인 존경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인사 후 손흥민은 주저없이 다가가 알버트 씨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수천 달러짜리 고급 수트가 땀 냄새와 먼지로 뒤덮인 작업복에 비벼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꽉 아주 강하게 안았습니다. 짙은 색 수트는 얼룩덜룩해졌지만 손흥민의 얼굴은 그 어떤 무대 조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설치된 현장 마이크를 통해 군중의 얼어붙은 침묵을 찍고 울먹이며 끊기는 목소리가 생중계 전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 선수 돌아왔군요. 알버트 씨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며 부서졌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이 늙은이한테 이러지 말아요. 당신은 스타잖아요. 손흥민은 노인을 부드럽게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의 중저음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알버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아저씨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습니다. 저 밖의 벽화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사와 보응은 인간 손흥민이 드리는 것입니다. 아저씨야말로 저의 스타입니다. 그 말은 마치 과거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여는 만능 열쇠처럼 먼지 쌓인 10년 전의 기억을 들추어냈습니다. 왜 알버트 씨였을까요? 왜 슈퍼스타가 청소부를 은인으로 여길까요? 그 답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처음 발을 디뎠던 가장 암울했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낯선 안개와 비의 나라에서 고립되고 언어 장벽과 천문학적인 이적료라는 끔찍한 압박감과 싸우던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고립되었고 의심받았으며 짐을 싸서 독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절망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밤, 동료 스타들이 슈퍼카를 타고 따뜻한 저택으로 돌아갔을 때 손흥민은 홀로 훈련장에 남아 눈물을 삼키며 다리가 풀릴 때까지 빈 골대를 향해 공을 찼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고독 속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단 한 사람, 코치도 동료도 아닌 바로 알버트 씨였습니다. 그 늙은 청소부는 묵묵히 이 악바리 같은 아시아 청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남아 마른 수건을 건네고 따뜻한 물병을 손에 쥐어주며 서툴지만 인간미 넘치는 영어로 이렇게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 손이 울지마. 자네는 아시아를 대표하잖아. 그 수건들, 그 물병들, 그리고 알버트 씨의 인자한 눈빛은 손흥민이 서러움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지탱해준 유일한 구명조끼였습니다. 세상에게 알버트는 투명 인간이었고 거대한 축구 산업의 톱니바퀴 속 보잘것없는 점 하나였지만 손흥민에게 알버트는 두 번째 아버지였고 가장 추웠던 날들의 영혼을 데워준 불꽃이었습니다. 오늘 레드카펫을 버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마저 뒤로 한 행동은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의리가 영광보다 중요하다고, 감사가 명성보다 중요하다고. 그날 밤 손흥민의 90도 인사는 영국인들과 서구 사회에 진정한 문화적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개인의 자아를 중시하고 권력과 돈이 고개의 높이를 결정하는 문화에 익숙한 그들은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인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본 적도 없었고 아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문화 전문가들과 사회학자들은 즉각적으로 이를 분석하며 친절의 충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저명한 해설가는 방송 중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특유의 효천이와 겸손의 문화를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무대에 가져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시상대 얼마나 높은 곳에 서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준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 얼마나 낮게 굽힐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감사가 뼈에 사무치고 먼저 예절을 배우고 나중에 글을 배운다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피와 살인한 문화의 찬란한 발현이었습니다. 그 눈물겨운 만남 후 손흥민은 그제야 그라운드로 나섰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센터 서클 한가운데 서서 귀환 연설을 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지난 10년의 놀라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야말로 경기장 전체를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알버트 씨가 여전히 몸을 숨기고 지켜보고 있는 터널 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전설이라 부르고 아이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전설은 알버트 아저씨 같은 분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집을 묵묵히 쓸고 닦고 지켜온 이름 없는 분들 말입니다. 토트넘이 집인 이유는 최신식 시설 때문이 아니라 그런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대신해 이 조명 아래 서 있을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 데일리 메일, 더선, 가디언과 같은 영국 최대 신문들의 한 면에는 거대한 벽화 앞에서 포즈를 취한 손흥민의 사진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작가 톰이 찍은 예술적인 흑백 사진이 전면을 장식했습니다. 얼룩진 수트를 입고 늙은 청소부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힌 손흥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단 세 단어였지만 천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왕. 저 밖의 벽화는 비바람에 언젠가 색이 바랠 것입니다. 손흥민의 득점 기록 또한 훗날 다른 세대에 의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카펫을 거부하고 청소부를 안아준 손흥민의 이미지는 영원한 유산이 되어 축구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질 현대의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증명합니다.
손흥민이 전설이 된 것은 마법 같은 두 발 때문만이 아니라 순금으로 된 그의 심장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한국의 자랑인 이유는 아시아 축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재능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민족의 영혼인 겸손과 측은지심을 온전히 간직한 채 화려하지만 때로는 인간미 없이 차가운 서구의 하늘 아래서 찬란하게 피워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 인류의 심장에 꽂아 넣은 골이었습니다.